오늘은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황홀한 노년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웬 노인이 또 카페 앞에 턱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네요. 이거를 외롭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깊이 있게 사색에 잠겨가지고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똑같은 모습도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황홀감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젖어 보이기도 해요. 이 사진은 저는 굉장히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시면서 삶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삶은 전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노년 사고란 말을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 네 가지 고통이 따른다. 첫째는 병이 따라오죠.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난이 따라와요. 그죠? 수입이 없어서.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의 문제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이 안 돼 있는 국가의 공통적인 어떤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고독, 그리고 무료함, 네 번째가 무료함입니다. 고독은 오늘 내가 다룰 주제이고 무료함도 마찬가지예요. 무료함이라는 거는 할 일이 없어서 권태롭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걸 의미하죠. 보통 우리가 나이 들면은 다 부닥치는 대표적인 어려움이 정, 가난, 고독, 무료해서 이거를 노년 사고라고 그래요. 많이 나오는 말. 먼저 고독이라는 게 뭐냐? 고독이라는 거는 인간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상대 앞에서는 행복하잖아요. 외로운 곳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럽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그러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나 자신이죠. 그러므로 자신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독은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독에 대한 책은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미국 문헌에 말이에요. 이 고독이라는 주제로 우리 열차를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분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가족이 좀 일찍 해체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외로움을 몸으로 체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독을 다루는 그런 책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의견에 따라 사는 건 아주 쉽다. 부안의 동의는 아주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독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아주 쉽다. 그냥 외롭게 자기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또 할만하고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군중 속에서 없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의 고독을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삶. 난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절에 들어가서 명벽10년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걸 가지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군중 속에서 주위의 친구고 또 많은 위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우리의 본래 인자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군중 속에서도 말이에요. 자기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스스로 고독을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삶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에 철저하게 대한 동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어 속담이 이런 거죠. A solitude is the audience chamber of God. 고독은 신을 만날 수 있는 답변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지만 이 고독은 말이에요. 신을 만날 수 있는 접견실이다. 그래서 고독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Solitude, vivify, isolation, kill. 고독은 생기를 주지만 isolation, 우리말로 loneliness 영어로 고립이죠. 고립은 죽음을 준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건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만나는 거죠. 또 신을 만나는 거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vivify, 우리 삶의 생기를 부여하지만은 혼자서 딱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거. 우주와의 만남도 아니고 신과의 만남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솔레이션은 로울리스는 이거는 죽음을 준다. 참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은 굉장히 저한테 그 깊이 있는 감동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어의 그 loneliness가 단순한 외로움의 표현이라면 solitude는 자신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고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영화의 그 프로버브 이쪽에 그 loneliness에 대한 그 프로버브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님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가끔 미국을 가잖아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는 가까운 데 있는 거 식당을 가요. 맥도날드나 이런 식당. 보통 내가 7시 한 반쯤, 8시에도 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진에 보이는 그런 노인이 혼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외로워 보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인네가 왜 저렇게 앉아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는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이 몰려. 혼자서 부부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저들끼리 얘기하면서 얼마나 생계발랄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노인이 그걸 다 즐기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자기들 유유하게 가더라고. 이 사람이 어딜 가겠어? 도서관도 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 미국에는 그런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고. 이러면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바닷가에 가서 그래요. 황혼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또 피시든가 그렇지는 책을 보든가 그렇지는 음악을 듣든가 이렇게 즐기면서 혼자서 집에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난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그럼 미국 노인들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황홀한 노년, 맥도날드에서의 아침 식사기 이건 내가 경험해요. 그리고 잠시 후 밀려드는 젊은이들을 경험. 아 이제 나도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 일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일하러 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사회보험사로 가든가 친구를 만나러 가든가 얼마든지 자기가 또 고독과 무료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큰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금 건강에 허락하는 사람은 골프도 치러 가죠. 왜냐하면 골프라는 게 미국에서 돈이 안 들잖아요. 몇 달러 안 들어요. 골프장을 가. 자기의 라이프를 얼마든지 생생하고 활기 있게 디자인할 수 있는 생활이 우리의 노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삶은 뭐예요? 탁월한 노년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시간이 나면은 그 지역 라이브러리에 가요. 내가 거기서 만난 여러분들 만나면서 왼쪽에 있는 거 변광수 교수님이라고 해요. 이 양반은 스웨덴에서 박사학위 딴 분이고 스웨덴 왕실협회에서 훈장도 주신 분이에요.
스웨덴어 사전을 만들어요. 내가 서울 평창동에 도서관을 나갈 때 이 양반이 거의 맨 나보다 나이가 좀 연세가 좀 들어 보였는데 열심히 일을 놓고 계시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 쓰시고. 그래서 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옆에 가서 인사를 드렸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응?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 외국어대학교의 그 은퇴한 교수님인데 은퇴하고 나서 사모님하고 둘이 나하고 비슷한 동네예요. 사시면서 낮엔 도서관에 나오고 또 오후에는 여러 가지 또 학회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예를 들면 한국복지 소사이어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나가서 고문으로 활동하시고 정말 멋있는 삶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한국에 말이에요. 한국의 라이브러리에도 노인들이 많아요. 아직도 물론 거기 절대적인 수가 학생들이 많죠. 입시 준비, 취직 준비하느라고. 근데 내가 일본에 가서 자주 느끼는 거는 일본의 도서관들은 시니어들의 왕국이에요. 입시 공부하는 친구들 별로 없고 거의 80%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사진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책을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런 연습이 젊었을 때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라이브에서 해야 될 거는 학생들을 젊어서부터 말이에요. 노인이 돼서 멋있게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말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혼자 먹고 싶으면 혼자서 퍼브에 가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또 친구가 있으면 말이에요. 그게 요새 종로 3가에 가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싼 술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잔 해도 좋고. 난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내가 또 선배님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하고 즐겼는데, 너무 즐겨.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면은 선배님의 그 인생 스토리도 듣고, 얼마든지 우린 즐겁게 살 수 있다. 이 미국이나 유럽 가면 이런 노인들은 모습이 많잖아요. 혼자 외롭게 노인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바다를 보고 앉아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이렇게 외롭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깊이 있는 황홀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친구와 소통도 할 수 있고, 자식들과 얘기할 수 있고, 자식들과, 친척들과 영상통화도 하는 것 같고, 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아주 우웅한 바다를 보면서 더 인생을 깊이 있게 느낄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황혼에도 멋있게 살 수가 있다. 내가 거기에 미국에 있는 그 벤치에서 이런 걸 봤어요. 바닷가에 있는 벤치. The monotony and the solitude of a quiet life stimulate the creative mind. 알버트 아인슈타인. 단조로운 삶과 고독은 우리의 그 창조적인 마음, 창조적인 영혼을 자극시킨다. 이런 말이 벤치에 써 있어요. 그 벤치를 누가 기증했느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 돌아갔었을 때 기증을 하는 거야, 벤치에다가. 벤치에다가 이런 말을 쓰는 거야. The monotony and the solitude of a quiet life stimulates the creative mind. 단조로운 삶, 그리고 고독한 삶. 이 단조롭고 고독한 삶에서 어떤 깊이 있던 철학과 창조적인 마음이 나온다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젊었을 때는 복잡하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007 영화를 보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유럽을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무슨 버마를 갔다가 물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왜 이렇게 많이 깨닫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독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만나고 자기 자신과 만나고 과거에 자기의 경험과 만나고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이 시대를 열어가고 자기의 시대죠. 시대를 열어가고 또 인생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Aloneness is a gift. 외로움, 선물이다. 그래서 aloneness부터 다시는 이게 유얼리티라는 말이 맞겠죠. 이 외로움은 선물이다. 고독함은 선물이다. A beautiful gift to the human. 인간의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런 말들이 거기에 바닷가에 있는 민추에 쓰여 있어요. 그런 바닷가의 글을 읽고 그런 바닷가에서 사색을 하는 노인들이 뭐가 외롭고 황홀하죠. 그래서 내가 황홀한 노인이라는 사진을 붙여가지고 내가 글을 썼어요. 황홀한 노인. 우리의 노인은 그래서 왜 서양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대가 언젠가 하고 그 행복 곡선을 그려보자.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가장 나이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왜 그런가? 걔들은 사회 보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 그런 사회 속에서 충분한 성찰을 하고 충분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함을 찾고 또 삶에 감사하는데 왜 황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외로움은 어떻게 표현돼요? 우리 선조들은 동락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혼자서 즐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맹자 진심장구 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의 현명한 왕들은 선을 좋아하고 권세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현명한 선비들 어찌 그렇게 앉아 있었겠다. 그들도 자기의 도를 이기고 다음에 권세는 잊어버렸다. 한문 원어로 말씀드리면은 호손에 망세하더니 고지현사 하독 불연일이요 나 기도이 망지지세라. 여기서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데 독하고 락을 따가지고 동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동락을 기념해서 많은 정자를 지었어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경주 왼쪽에 이 현재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경주 내가 좋아하는 경주에 가까이 있는 양동마을의 동락당이란 그런 정자에 아주 여유 있잖아요. 제일 화려한 동락당이야 내가 볼 때. 이거는 겸자란 사람이 말이에요. 청와대 뒤쪽에 지금 청와대 뒤쪽에 그 북악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산골짜기에 정자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락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혼자 즐긴다. 이 세종시에 가도 동락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좀 고고고 높아요. 우리에도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런 거는 선비들의 어떤 외로움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삶에 맞지는 않아. 그렇지만 뭐 정신만은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이 수능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년의 즐거움을 위한 교육은 젊어서부터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위대한 영혼들이라는 게 뭐 꼭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위대한 생각을 하면 위대한 영혼이 되잖아요. 위대한 영혼에게 외로움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풍요로움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선조들은 마음 부자의 교육을 시켰다. 그 사서 상등이 전부 다 마음 교육은 아니에요. 기억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유배 가서도 실적을 남겼다. 정약원,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 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다 김정은은 물론 다 유배 가서 좋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또 좋은 책을 많이 냈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쓸쓸하다고 그러지만은
또 그 사람 스스로가 시에 쓸쓸하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 쓸쓸한 삶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즐겼어요. 그 사람들의 쓸쓸한 거는 가족을 못 만나 쓸쓸한 거예요. 가족은. 위에 가서 자기를 찾아오는 선비들 있다. 그 선비들하고 얘기를. 그리고 시도 쓰고 이랬죠. 자식들 내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올까 봐. 뭘 유배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배 가서도 듀얼리티를 느껴지 로울리니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아이들 교육은 경쟁 교육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달리다가 이러다가 죽으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 고독에 대한 그러한 교육은 젊어서부터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혼자서 음악을 깊이 있게 즐기고 전시회 와서 그림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런 게 훈련이 필요해요.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쓰고 시를 음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몇 가지 써봤어요. 혼자서 즐거움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전이죠. 혼자 일어나서 기쁨으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이 과정이 다 즐거운 거예요. 옛날엔 나만 해도 나 와이프가 해주는 밥만 얻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와이프만큼 실력은 없지만 혼자 밥을 해서 반찬도 해서 같이 먹고 설거지까지 하면은 얼마나 와이프도 즐거우고 나도 즐거우지 뭐. 또 혼자 식당 가서 여유 있게 식사를 즐기는 것도 또 배워야 돼요. 혼자 당당하게 식당 가요. 왜냐면 2~3시간 가면은 서로 좀 예기하게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식사를 못 즐겨요. 혼자 내가 짜장면을 먹더라도 여유 있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또 만두 하나 시켜놓고 빼갈 한 잔을 즐길 수도 있고 아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어요. 나는 혼자서 가끔 식사 서울에 있을 때는 명동에 그 회변장을 자주 갔어요. 근데 여자 가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안타까운데 또 중국집 가서 만두고 빼갈 시켜놓고 먹으면 아휴 서울에 그러고 집에 오면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혼자 자기 직장을 찾는 거야. 예를 들면 거기 지하철 배달 서비스 같은 거 어때? 그거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좋아. 또 여러 가지 일자리 허드렛 일도 좋다. 그런 데 가서 일을 찾고 하루에 3시간짜리 일을 찾아 즐기자. 그냥 건강에도 좋고 좋아. 돈을 생각하고 자기가 체면을 생각하면 안 돼.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많잖아요. 또 혼자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가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듣는 거야. 젊은이들하고도 어울려보고 나이 든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그거 재밌어요. 또 혼자 걷는 거 괜찮아요. 혼자 걷는 게 얼마나 멋있어. 유명한 학자들은 다 혼자 걷지 같이 안 걸어. 물론 같이 걸어가지고 철학적 담론을 하는 사람도 있지.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같이 많이 걷대. 그래서 학파도 또 혼자 영화 보는 거. 꼭 뭐 두세 명이 같이 보라는 게 어딨어요. 혼자 영화를 봐야지. 정말 영화를 깊이 있게 남의 방해받지 않고 말이에요. 슬픈 영화면 끝나고 혼자 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영화를 혼자 보고 즐길 수 있다. 또 고궁이나 미술관. 이거 다 공과 아니야. 한국, 일본이나 미국 돈 받고 할인을 해주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100% 깎아줄 때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고궁이나 미술관 전체를 즐길 수 있다. 한나절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거기 뭐야 며칠 전에 전주죠. 전주에도 계룡산에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꼭 또 필요하면 혼자 시위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시위 참여해서 같이 큰 목소리도 크게 높여도
뭐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신나고 좋은데 또 혼자 술집 가는 것도 괜찮아요. 혼자 술집 가서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지만 혼자 술집 가서 맥주 한 잔 혹은 소주 반 병을 유유하게 먹고 콧노래 부르면서 집에 오면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한 잔. 그것도 괜찮아. 여행도 말이에요. 혼자 가는 게 진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가요. 현지에서 친구 만나고 친구에서 만나서 가서 또 헤어지고 그래야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남의 방해 받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지. 정말 부부끼리 물론 여행하는 것도 좋아요. 친구하고 여행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정말 깊이 있는 여행을 즐겨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커피숍 가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저처럼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럿이 못 앉아 있으면 혼자 테이블을 다 차지하잖아. 아이, 그것은 노인이 마음 듣고 책도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요새 웬만한 커피숍은 저 한 두세 시간 앉아있어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사무실을 이용을 해도, 사무실로 이용을 해도. 혼자 서점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서점에 말이에요.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서점에, 대형 서점에 의자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요새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해방되고, 서점 가서 의자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찾고 오시면 되죠. 그리고 요새 거리에 공원도 많이 하잖아요. 공원도. 더 멋있는 거는 자연적으로 혼자 걷는 거예요. 비 오면 비 오는 날 혼자 걸으면 얼마나 즐거워. 비 좀 말고. 눈 오면 눈 오는 날 걷는 게 얼마나 멋있어. 다시 말하면 혼자 잠들면서 혼자 행복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하루 연장을 혼자서 얼마든지 즐겁게 잘 수 있다.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이런 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 사고에서 제일 힘든 게 병드는 걸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참 견디지 어떻게. 가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라 그래도 집값이 두 배로 오르고 전세값이 두 배로 오르면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그럼 가난한 가운데도 부자만 행복하게 살고 없어요. 쪽방에 살아도 쪽방 같은 데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교양이 있는 사람은 충분하게 하나님과 오히려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외로움을 빛으로 성화시키는 노년의 삶은 황홀하다. 저는 정말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 내가 좋아하는 메이 사튼이라는 돌아가셨을 때 70대 요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나다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시도 쓰고 많은 소설을 썼어요. 이 양반이 쓴 시에 이 양반이요 메이 사튼인데 한 지금이 한 25년 전에 돌아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의 시인이고 이 사람 시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나 이제 내가 되었다. 여러 해 여러 곳을 방황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노가 없어져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열매는 떨어져도 뿌리까지 시들지는 않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주고 뿌리 내린 노래, 뿌리 내린 노래가 이제 여기에 있고 그 시간은 적다. 진정한 여행은 타인들로부터 떠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침내 자신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벗어던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원하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축복과도 같은 자기 발견의 순간.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시간은 언제나 덥다. 난 이 시를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영어로 이거보다 좀 길어요. 긴데 내가 한 화면에 쓰려고 그걸 조금 추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라는 건 말이에요. 나 자신의 얼굴 가꾸기보다는 뭐 가면을 쓰고 살게 만들고 말이에요. 한국에 최근에 그 연모라는 그 영화가 연속극이 있어가지고 왕이 제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참 그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하라 이런 얘기. 그렇게 살면은 그러한 삶의 진정의 젊은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젊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냥 꼭 젊은 시간이 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노인이 되고. 문제는 축복과도 같은 자기 발견의 순간,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저는 자기의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고독 속에서 우주와 혹은 세계와 만나고, 혹은 나무와 자연과 동물과 만나는 게 이러한 시간이다. 이건 서양의 유명한 시인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시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가지고 그런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온 거겠죠. 그건 그걸 확신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노년이야말로 아름답다. Fall in love with your reality. 고독 속에서 사랑 속에 빠져라.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칩니다.